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구체적 계획이 된 겁니다. 그죠? 자, 구체적 계획. 근데 구체적 계획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죠. 자, 입안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입안, 결정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 입안을 한다는데 입안은 누가 하느냐? 수리권자가 입안합니다. 자, 그럼 이 수리권자는 누구냐? 자, 광역의 수리권자가 있죠. 기본의 수리권자가 있죠. 그러면 광역의 수리권자는 당연히 2개 이상이었지. 기본의 수리권자는 시군이죠. 그러면 결국은 광역의 수리권자와 기본의 수리권자 형태가 구성되는데 광역에는 지정권자가 플러스 되죠. 그죠? 장관과 도지사. 그리고 기본인 경우에 대해서는 시군도 할 수 있지만 영계수립도 할 수 있죠. 포함해서. 그래서 영계수립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리권자, 이게. 그럼 이들이 곧 뭐 한다는 거예요? 입안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2명 이상이 입안할 수 있는 거고, 지정권자도 입안할 수 있는 거고, 시군수도 입안할 수 있는 거고, 영계수립도 입안이 가능한 겁니다. 다 입안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수립해서 입안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입안이라는 게 전제되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우리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이름, 별명,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지정 변경하는 문제점,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거, 기반시설과 관련된 문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문제. 자, 이런 것들이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기, 지, 산, 입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지산입으로서 기반시설, 지구단위계, 산업유통개발진흥주고, 입지기재 최소구역이에요. 자, 이 4가지만 제한이 가능하고, 이 중에 우리는 항상 나올 때 면적 나오면은 얼마 나온다 했죠? 3분의 2 이상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는 기반시설만 예외가 된다 그랬지. 기반시설만 면적 얼마나 나온다 했죠? 5분의 4 이상. 이거 기억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13페이지 봐보세요. 13페이지에 의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이 계획은 추상적 계획이 아니고 구체적 계획이에요. 구체적 계획은 미래적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말에 미래가 나오면 X야. 이거 현실적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말에는 미래라는 말이 나오면 X다. 그래서 의에다가 미래 X 이렇게 써놓으세요. 미래라는 말이 나오면 X입니다. 미래주의가 아니에요. 이거 현실주의야. 자,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안에는 총 6가지가 있는데 뒤에 구역이 붙었다고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닌 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성장관리계획구역. 그렇죠? 성장관리계획구역. 자, 이것들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법적 성격, 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부합해야 되는데 부합 안 되면은 당연무효가 되느냐? 그거 아니라 그렇지. 취소, 변경 사유가 된다. 법적 성격에 나와 있잖아요. 똑같이 공부하시면 돼. 그 다음에 입안 나와 있죠? 자, 입안권자가 누구냐는 것은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다 한다는 거 보면 돼. 그래서 수리권자들이 입안하니까 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 입안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자, 예외도 있죠? 그래서 장관도 할 수 있고 도지사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안 방법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자, 2번 방법 보시면은요. 일단 2번 방법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등을 두어서 위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평등하게 위반하는 게 아니야. 차등을 두어서 위반한다라고 되어 있고 기준 나와 있죠? 장관. 15페이지 기준 장관. 자, 그 다음에 2번 제한 봐보세요. 2번 제한 보시면은요. 여기에 가보면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포함돼서 위반을 제한합니다. 그러면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바로 기, 지, 산, 입. 이 네 가지밖에 안 돼. 그런데 이 중에 면적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딱 기반시설만은 5분의 4 이상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죠. 국공유지가 제외된다는 사실. 그렇죠? 국공유지가 제외.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경우는 도시개발법만 나와요. 나머지는 다 국공유지 제외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가 제외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위반을 제한을 했어. 그럼 위반을 제한했으면 뭐 하겠어요? 고민을 해보겠지. 고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럼 위반을 제한을 하게 되면 고민을 한 다음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 고민하고 통지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며칠이냐? 45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반에 관련되어 있는 거 위반의 제한에 대한 반영에 대한 통보는 45일. 그런데 1회에 한해서 30일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많게는 75일이 되는데 일단은 45 플러스 30일이 되겠죠. 45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비용 부담 문제 나와 있죠. 어쨌든 위반을 제한했다가 뭔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근데 무조건 돈 내라고 하면 위반 제한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용 부담은 할 수 있다. 임의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부담 나오면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비용 부담 나오면 무조건 시킬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조심하세요. 이건 공통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에 넘겨보시면 키포인트에 제가 비용 나면 무조건 임의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담 시켜야 한다고 X예요. 자, 위반의 특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위반을 할 때 보면은 구체적 계획은 항상 추상적 계획 다음에 구체적 계획이 나와요. 그러면 추상적 계획 없이 구체적 계획은 나올 수 있느냐? 없어요. 그 소리는 구체적 계획만 세우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시간이 급해. 빨리 구체적 계획만 세우고 싶어. 그럴 때는 추상적 계획과 함께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추상적 계획과 함께 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반 특례와 관련된 거 보시면은요. 추상적 계획과 함께 세운다고 보시면 돼. 그럼 그 추상적 계획이 뭐겠어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이겠죠. 그럼 도시공 관리계획이 광역에서 올 수도 있고 기본에서 올 수도 있잖아. 그때 만약에 광역에서 온다면 광역과 함께 세우는 거고 기본에서 올 일이 있다면 기본과 함께 세우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께 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함께 위반이 이루어진다는 거. 자, 역시 기초조사를 거칩니다. 자, 근데 이 기초조사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초조사 생략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때 기초조사 생략사유는 기본적으로 몇 년이 나온다 했죠? 5년 나온다 했죠?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됐으니까 탄생한 게 뭐가 탄생한다 했어요? 지구가 탄생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해제라는 말이 나온다 했잖아요. 자, 추상적에서는 해제라는 말이 못 나와.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구체적일 때는 한다라고 했다가 해제할 수 있겠지. 그래서 5년이라는 말이나 지구라는 말과 해제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기초조사는 생략되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5년, 지구, 해제.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기초조사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환경성 검토. 두 번째, 토지 적성 평가. 그렇죠? 토지 적성 평가. 그러면 환경성 검토라는 것도 있고
토지 적성 평가라는 것도 있고 또 재취약 분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5년 지구 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성 검토가 있고, 그죠? 환경성 검토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경우가 재취약 분석이라는 전제로서 판단될 수 있는 경우도 구성이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근거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경우가 환경성 검토하고 토지 적성 평가, 여기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5년 지구 해제인데 환경성 검토에는 생략되는 사유가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바로 17페이지 보시면은 환경성 검토만 제외되는 거 나와 있죠? 전략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전략 환경이라는 말이 나와도 제외되는 거예요. 기초조사를. 환경성 검토 안 해도 된다는 거. 왜? 이건 전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 나와 있죠? 토지 적성 평가는요, 다른 거 없어요. 개발행위입니다. 이미 개발행위가 결정 났으면 토지 적성 평가는 또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개발행위가 결정 났다는 소리는 땅이 괜찮으니까 개발행위가 결정 난 거잖아. 그러니까 또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이 땅 좋다는 거 이미 판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허용이 된 겁니다. 근데 또 토지적성 평가를 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토지적성 평가에서는 플러스된 게 개발행위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 토지적성 평가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년 지구 해제는 공통점. 기초조사의 공통점이에요. 할 필요 없는 거.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되는 게 환경해가 하나 더 있고, 토지 적성에는 개발행위가 플러스 됐으니까 상당히 내용이 많겠지. 자, 그러면 거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거에 17페이지 봐보세요. 자, 볼 것 없죠? 지구 나오고 해제 5년 나와 있잖아. 거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항상 가대지는 없다 그랬잖아. 나대지는 있어도. 그럼 나대지가 나오면은 가나 두 번째니까 2% 미달. 여기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대지 2% 미달이. 자,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자, 여기 잘 보세요. 의견 청취가 있는데요. 의견 청취라는 것 자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주민이에요, 주민. 주민도 이젠 의견 청취하고 의회도 의견 청취하는 거야. 아까 추상적 계획은 의회만 의견 청취했죠? 이제는 주민은 공청회를 했잖아. 근데 이건 이제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청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제는 구체적 계획이니까 주민도 의견 청취한다는 거예요. 그죠? 주민도 의견 청취. 자, 그러면 주민의 의견 청취 한번 보면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주민과의 만남을 해야 되겠지. 주민과의 만남 그러면 제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4일. 그래서 역시 주민의 의견 청취는 14일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에 의견 청취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가 경미한 경우예요. 그렇죠? 경미한 경우. 자, 근데 이 경미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해도 안 해도 되는데 또 하나가 있어. 그게 기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경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밀이 중요해. 그죠? 기밀. 자, 기밀은 비밀이라는 거죠. 자, 비밀이라는 것은 지자체에는 비밀이 없어요. 중앙회가 비밀이지. 그러면 여기는 뭐냐? 중앙이 요청하는 경우죠. 이건 비밀입니다. 이건 기밀입니다. 하면서 중앙이 요청한 경우만 기밀이 되는 겁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기밀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의견청취 생략서에 보겠습니다. 자, 기밀인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는데 거기 보시면은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한 것만 해당. 그렇죠? 요청한 경우만 해당. 이게 기밀입니다. 이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봐보세요. 그러면 의견 청취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결과를 또 통보해 줘야 되겠지. 아까 입안 제한하는 결과는 45일 내에 결과는 통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민이 의견 청취한 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요, 이것은 60일입니다. 근데 그 60일 기준이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이에요. 알겠죠?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아까는 제한을 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통보했잖아요. 입안을 제한할 때는 제한한 날로부터 45일에 통보했는데 의견 청취에 대한 통보는 열람을 갖다가 종료하고, 그죠? 열람 기간이 다 종료한 뒤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합니다. 자, 결정을 하는데요. 자, 중요한 게 이 결정이라는 것 자체는 누가 하느냐? 당연히 장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중앙도 할 수 있고, 지방도 할 수 있죠. 근데 지방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인 경우는 당연히 누가 해줘야 되겠어요? 도지사에 뭘 받으라? 승인을 받으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앙은 심의는 누구한테 받고? 중앙한테. 지방은 심의 누구한테 받고? 지방한테. 그렇죠? 협의는 중앙은 중앙과 협의하고, 지방은 중앙하고도 협의할 수 있고 지방하고도 협의할 수 있고. 자, 근데 여기도 생략이 가능해요. 그게 기밀입니다. 그러면 협의 심의도 생략이 가능한데 기밀인데, 기밀은 누가 요청해야 된다고? 중앙이 요청해야 된다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협의 나와 있고 심의 나와 있는데, 자,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게 19페이지 나와 있죠? 기밀이 나와 있습니다. 기밀은 중앙이 요청한 경우입니다. 자, 근데 심의할 때요, 공동심의가 가능하겠어. 공동심의. 근데 공동심의는 뭐가 문제냐면 땅 플러스 건물.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경우 있다 있죠. 그러면 자, 땅 위에 건물이 있는 행성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어디? 지구. 그래서 땅 위에 건물이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동심의하면 지구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동심의에 지구가 안 나왔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항상 공동심의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8페이지 제일 아래 봐보세요. 공동심의. 자, 공동심의 지구입니다. 지구는 공동심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구는 공동심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공동심의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지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8페이지 제일 아래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결정권자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일단은 장관이 있고 지자체장이 있다 그랬죠? 근데 장관 중에서 장관만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했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다 했죠?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할 때, 중앙을 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거. 또 하나 문제는
여기 지방은 시장 군수임금만 도지사 승인하는데 예외가 있지. 승인 안 받는 경우. 그게 지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내 동네는 내가 더 잘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동네 특산품은 내가 더 잘한다. 그래서 지구는 제외된다. 그래서 지구는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지구는 직접 결정한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지구예요. 자, 그 다음에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거. 그것만 연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고시 열람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공고를 할 때는 장관이 안 나온다 그랬죠. 근데 고시를 할 때는 누가 나온다 했어요? 장관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고시 출신은 장관이 많다 그랬잖아. 그래서 고시는 장관이 나온다. 꼭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때 또 하나 문제가 열람이에요. 자, 열람 기간이 추상적 계획은 30일이라는 열람 기간이 있었는데요. 구체적 계획은 구체화돼 버렸기 때문에 열람 기간에 제한이 없다. 자, 그래서 열람 기간 제한이 없다는 거. 그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결정이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에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그려지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가 두 줄 딱 긋고 이게 도로, 그러면 여기는 도로예요. 이게 구체적 계획이야.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에 고시한 경우죠. 자, 근데 고시한 다음 날 효력을 발생할 거냐, 고시한 날 효력을 발생할 거냐인데, 만약에 다음 날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때 여기에다가 수용당하니까 수용당한 데에 막 나무 심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고시 한 날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되는 게 뭐냐. 여기다가 건물 만들기로 허락을 받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또, 만약에 여기에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렸어. 그럼 지금 여기가 개발 제한구역이야. 근데 이것은 먼저 허가를 받았어요. 요 문제 생긴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기득권 보호야. 그래서 기득권 보호는요, 원칙은 그냥 합니다. 그냥 진행하면 돼요. 허가 받은 대로. 근데 예외가 있어. 그게 수시야.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 여기는 몇 개월 이내 신고하라 그랬죠? 3개월 이내 신고하라 그랬죠? 요거. 그래서 3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는 거. 요게 기득권 보호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형도면은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한다는 사실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날 아니야. 자, 기득권 보호 나와 있죠? 도시군 관리계 결정 당시에 사업이 이미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시만, 그죠? 20페이지 넘겨보시면 수시 나와 있잖아. 수시, 예외. 수시만 3개월 이내 신고하라고 그랬지. 수시만 3개월 이내 신고해. 자, 그 다음에 지형도면에 고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문제 나왔는데, 자, 타당성은 역시 재검토지.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렇죠? 타당성은 5년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이야기예요.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고, 그럼 이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또 이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야. 이게 구체적 계획이거든요. 근데 구체적 계획인데 우리는 이제 추상적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있는데 바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번 가지고 본다면 여기는 수립 승인이죠. 여기는 입안 결정이죠. 그리고 여기서 수립한 사람들이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입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입안에서 승인하고 공고를 하면, 아니 수립하고 승인해서 공고하면 그러면 이때 입안이 될 거고 입안에서 결정해가지고 고시 열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공고를 할 때는 누가 안 나온다 했어? 장관이 안 나온다 했죠. 근데 이 고시할 때는 누가 나온다 했어요? 장관이 나온다 그랬죠? 요게 또 차이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검토는 양쪽 다 재검토 나와요. 몇 년? 5년. 자, 여기도 기초조사 있고 여기도 기초조사 있어. 둘 다 생략도 가능해. 근데 여기에 기초조사의 생략은 몇 년만 나오면 돼? 5년밖에 안 나와. 근데 여기에 기초조사 생략은 구체적 계획이니까 5년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지구도 나오고 해제도 나오고 이렇게. 여기는 구체적이 아니니까 지구가 나올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공청회야. 근데 여기는 의견 청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공청회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만 나온다? 의견 청취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 청취, 공청회.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 뭔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죠. 도시군 관리계획 보겠습니다. 무슨 적 계획이라고요? 구체적 계획. 그래서 뭐가 돼요? 구소. 그리고 뭐가 나와요? 주민 의견 청취.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온다고? 자, 요거 공청이란 말이 안 나온다고. 그거 조심하셔야 돼. 여기는 무조건적으로 이건 미래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현실적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공청회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입안권자가 나오는데 입안권자는 추상적 계획의 수립권자가 모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입안도 가능한 거야. 왜? 공동 수립도 가능하니까. 공동 수립이 가능하다는 소리는 공동 입안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연계 입안도 가능해. 왜? 연계 수립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수립에다가 입안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 입안도 가능하고 공동 입안도 가능하고.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고, 입안은. 자, 이때 자치구청장이나 자치군수는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슨냐? 차등 입안입니다. 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때 기지산립, 기반시설, 지구단위, 산업유통개발지원주고, 입지기재 최소구역. 그렇죠? 자, 그런데 지산립은 3분의 2 이상 나와요. 근데 기반시설만 5분의 4 이상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국공유지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을 우리가 공부했겠지만 도시개발법은 국공유지가 포함됐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게 헷갈려버려. 얘가 제외인지 이게 포함인지. 그래서 공부할 때는 국공유지 제외를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국공유지 제외가 원칙이거든. 그치? 국공유지 제외가 원칙이니까 무조건 국공유지 나오면 그냥 제외되는 거야. 그게 그냥 기본이야. 그러니까 국공유지 나오면 무조건 제외된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예외적으로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나중에 기억하면 된다고. 모르는 것은 다 그냥 국공유지 제외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국공유지 제외 자체는 그냥 다 그렇더라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게 공통점이라고.
자, 그 다음에 기초조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기초조사 생략 가능한데 기초조사 생략은 뭐가 나온다 했어요? 5년. 그리고 지구. 그리고 해제.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그죠? 5년, 지구, 해제. 자, 의견 청취도 생략이 가능해요. 기밀. 그죠? 기밀. 그 다음에 협의 심의도 생략 가능했던 또 기밀이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기밀이 나왔다 그러면 기밀은 누가? 중앙 요청이야. 그러니까 기밀 나오면 무조건 중앙 요청이에요. 그 다음에 재검토 몇 년? 5년. 그렇죠? 재검토는 무조건 5년. 자, 그 다음에 비용부담 나왔어요. 비용부담 나오면은 임의적. 전부 또는 일부. 임의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용부담 나오면 그냥 임의적이야. 볼 것도 없이. 저것도 공통점이야. 자, 그 다음에 효력 발생은 지용도면을 고시 한 날입니다. 다음 날 아니에요. 그 나무 심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날 효력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제된다든가 그런 경우 이미 다음 날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도 있고 그날도 있고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뭐든지 효력이 뭔가 효력이 있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그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해제가 된다든가 그런 경우 그럴 때는 다음 날 해제된단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실효됐다. 그죠? 실효. 이제 소멸. 이제 소멸. 실효와 소멸. 그러니까 소멸됐다든가 아니면 효력이 발생했다든가 이거는 끝났다든가 효력이 발생한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되거나 그럴 때는 그날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결정권자, 이방권자와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지. 시장 군수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근데 문제점은 지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예요. 그죠? 내 지역은 내가 더 잘한다. 그래서 지구는 제외된다. 자, 추상적 계획 없이 구체적 계획만 입안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추상적 계획과 뭐 해야 된다? 동시에 입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입안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 또 8가지. 그러니까 여기만 또 잘 기억하고 있으면 아, 요 내용에 이 내용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일자, 날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날짜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주민과의 만남을 가졌어. 그러면 며칠이라고 그랬죠? 14라는 숫자가 나온다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30이라는 수가 있었거든. 근데 여기는 바로 입안을 제한한 경우, 입안 제한 통보가 있고, 제한했으니까 통보해줘야지. 그죠? 그 다음에 의견 청취했잖아. 주민 의견 청취.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통보해줘야지. 그러면 요게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것은 제한한 뒤로부터 시작해서 45일. 그죠? 자, 근데 주민 의견 청취 통보는 바로 여기에서 문서 자체를 뭐 한다 했어요? 본다 그랬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가 문서 자체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열람이라는 게 전제될 거 아니야. 열람을 마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열람 마치고 나서 며칠? 60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30일이 플러스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30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추가가 돼 있어요, 요게. 입안 제한 통보하고, 주민 의견 청취 통보하고, 요게 이제 추가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되죠. 원래는 주민 만난 시사일 나머지 30, 우리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 대신 열람의 기간은 없다 그랬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에요. 자, 그럼 문제 또 보죠.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이제 3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로 틀린 거 물어봤네. 누가 제한을 해요? 주민. 위반 제한.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기, 지, 산, 입. 여기 머릿속에 일단 떠올라야 되겠지. 자, 1번. 부담 나왔네, 부담. 비용. 그 앞에 안 읽어도 돼. 부담. 그럼 무조건 뭐예요? 시킬 수 있다. 임의적이죠? 그럼 맞아. 근데 이것만 읽어봐도 되는 거야. 이것만 읽어봐도. 자, 두 번째. 제안서에는 도시군 계획 도서뿐만 아니라 계획 설명서도 첨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뭔 말인지 잠깐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물음표 치세요. 저걸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은다 해서 아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공부했으면 아는 거야. 공부 안 했으면 모르는 거야, 무조건. 자, 세 번째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알려야죠. 그치? 며칠 뒤에 안 알려라 그랬어, 아까. 제안받은 것도 45일 플러스 30 이거잖아. 이거 이제 정확하게 안 썼지만 그냥 알려라 그랬으니까 알린 거고. 만약에 이제 날짜가 나온다면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45일 그리고 1회 안에서 30일 연장.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지. 근데 앞에 뭐가 나와 있어? 산, 기지, 산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잖아. 그럼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해당해야지. 틀린 거 골라라 그랬잖아. 답 몇 번? 4번. 자, 5번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된다. 그렇죠? 그래서 국공유지는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왔죠. 답은 4번. 그러니까 기, 지, 산, 입만 알아뒀으면 일단 답을 찾는 거지. 자, 10번 볼게요. 틀린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된 문제니까. 자, 1번 봤더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자 보세요. 장관이 국가계획이면 직접 뭐 하겠어요? 위반하겠지? 맞잖아. 자, 두 번째.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지구. 자, 이거 또 나왔네. 산업유통개발지구. 자, 위반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한할 수 있다. 맞지? 세 번째. 재취약 분석을 하지 않는데요. 그럼 기초조사 안 넣는다는 거잖아. 그럼 기초조사 안 넣는 경우 뭐가 나오면 돼? 5년, 지구, 해제. 자, 요 글자, 요 글자, 요 글자 나오면은 맞아. 근데 여기 뭐가 나와 있어? 요 글자 나와 있잖아. 지구.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지. 지구는 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구는 기초조사 안 해. 이 소리예요. 맞지? 자,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입니까? 고시한 날부터잖아. 그렇죠?
다음 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은 4번인 거지 또. 자, 5번 보세요. 인접한 경우입니다. 시군. 인접한 시군. 도시군 관리계획은 관계특별시도 시군 협의하에 공동으로 입안. 자, 보세요. 인접한 곳을, 그죠? 공동으로 입안할 수 있겠는가? 이 소리 있잖아. 그치? 자, 그럼 봐. A 지역과 B 지역이 함께 입안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그러면 그 소리지? A 플러스 B 지역이 함께 수립할 수 있겠는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무슨 게? 광역. 광역은 A와 B 지역이 함께 수립을 해. 그럼 입안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이 함께 입안을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면서 공동으로 입안? 해? 할까? 뭐 이런 생각 들어버리는 거야. 공동으로 안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건. 근데 뭐, 수립이 그대로 뭘로 온다 그랬어? 입안 온다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광역은 공동 입안인 거예요. 공동 수립이니까. 공동 수립은 공동 입안. 단독 수립은 단독 입안. 그죠? 그리고 연계 수립은 연계 입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5번도 옳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행정부에 대해서 조직 체계도 하나 봤고요. 그리고 계획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계획 절차죠. 절차.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가 다 끝났어.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뭘 공부하냐면 내용. 그러니까 내용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름, 그리고 별명,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있었겠죠? 자, 요 세 가지를 갖고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름, 별명, 사회적 지위. 그래서 수도, 개시, 입지계 최소구역까지 정리를 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복습을 하면 되겠죠. 오늘 배운 내용으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안 풀어도 돼. 그러니까 이걸 기출문제를 놓고 내가 여기 만약 10문제가 있으면 오늘 여기 있는 10문제를 다 풀어야 되겠다. 한 단원당 10문제면 30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푸냐고. 못 풀어. 그러니까 그렇게 풀지 말고 일단은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내가 짝수만 풀겠다. 뭐 홀수만 풀겠다. 뭐 아니면 시간이 없으니까 3으로 풀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1번 풀고 3 풀고 6번 풀고 뭐 9번 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난 풀겠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결정해서 풀면 돼. 그러니까 다 풀 필요는 없다고. 일단은 그 복습을 할 때 내가 필요한 문구만 한 문제만 풀겠다고 한 문제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세 문제 풀겠다고 세 문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두 문제라도 내가 푼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반드시 물음표. 아시겠죠? 2번, 3번, 4번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음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볼 때 마찬가지로 항상 물음표가 중요한 거야. 모르면 다 물음표 치다가 답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물음표인데 4번은 알아. 그럼 답은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음표를 반드시 모르면 반드시 물음표 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연습. 2번, 3번 읽어봤자 모르니까 그런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